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나 역시 건강이란 잘 먹고 잘 쉬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며 딱히 내 몸을 돌보지 않았지. 하지만 나이 80이 넘어가니 모든 노력이 부질없었어. 관절이 망가져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약을 먹는다고 해도 낫고 말고 할 몸 상태가 아니게 되었지. 내가 60대, 아니 늦어도 70대까지가 건강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나도 지금쯤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것들부터 할 것이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숨가쁘게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들 세상에 태어나서 걸음마 떼기가 무섭게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면 성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성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들 타지에서 서러운 눈물 흘려가며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야말로 눈코 뜨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장성시키고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는 이미 황혼을 바라보는 60대나 7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좀 알고 이제 좀 살만하니 어느덧 우리라는 꽃은 지고 말았죠. 게다가 노후가 되니 우리의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언제까지고 옆에 있을 것 같던 친구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납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내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살아감보다 죽음을 더 많이 목격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후를 맞은 우리에겐 좀 더 실제적인 장애물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노년을 맞은 우리의 몸은 누구나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싱싱할 땐 막상 시간이 없어 즐기지 못하였는데 이제 좀 즐길 만하니 이번엔 몸이 말썽입니다. 노후라는 것이 나의 노후 준비와는 일절 상관없이 닥쳐버린다는 것을 우린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 80부터는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해도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빠르면 60대, 늦어도 70대부터라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으셨어요. 왼쪽 눈은 이미 실명 직전에 오른쪽 눈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곧 실명하실지도 몰라요. 올해 78세인 김씨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온몸이 아프셨습니다. 남편을 간호할 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억지로 버텼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는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빈혈 증세로 자리에 주저앉는 일이 잦았고 허리와 무릎 통증 그리고 왼쪽 눈의 염증도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경제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동네 이웃들이 구청의 사회복지과라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체념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되면서 큰 상실감과 우울감에 사실상 건강관리를 포기한 할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염증이 심했던 왼쪽 눈은 얼마 가지 않아 실명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오른쪽 눈마저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불편해지면서 폐지 수집과 바느질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머물며 TV만 켜둔 채 멍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만 갔죠. 그런데 좁은 방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지내다 보니 관절염도 더 악화되셨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할머니는 뒤늦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어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 내에서는 무료 진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태는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실명한 왼쪽 눈에 이어 오른쪽 눈도 백내장이 심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육량과 관절 기능도 떨어져 몸의 움직임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된 할머니는 슬픔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찾아볼 걸 그랬다며 뒤늦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렇게 김씨 할머니의 사례는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70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책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네. 이거라면 당신한테 요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올해 84세 신씨 할아버지는 벌써 6년째 음식을 하고 계십니다. 신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70 중반의 뇌경색이 와서 지금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십니다. 아내가 쓰러지자 할아버지는 그동안 할머니를 살뜰히 살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기라도 멀쩡해야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타고 다니시던 자가용도 덮개로 씌워서 주차를 해두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아내의 거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안의 가구를 버리거나 정리해서 동선을 안전하고 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해도 지금 만들어 놓은 편안한 환경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자식 집에 가면 창살 없는 감옥이야. 아들네에 가면 밥만 먹고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게 돼.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 밥을 시켜서 먹거나 자식에게 반찬을 얻어먹었지만 아픈 할머니에게 따뜻한 집밥을 해먹이고 싶으셨습니다. 50년 넘게 아내에게 따뜻한 집밥을 얻어먹었으니 이제 자신이 밥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70평생 처음으로 요리책을 보기 시작하셨죠. 무랑 간장 넣고 소금도 좀 쳐야 해. 할머니는 내심 불안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겠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도 연신말을 하며 남편이 음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첫 밥상은 다 풀어진 달걀말이에 간이 안 맞는 무국국이었지만 참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걀말이로는 성에 차지 않아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들이 가득한 곳에서 어색하게 혼자 앞치마를 메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못하는 음식이 없어진 할아버지이십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요리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동안 바빠서 할머니와 여행 한번 못 가본 게 미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닷가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는 그저 시간이 한없이 많을 줄 알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결혼할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갔었더라고. 왜 할멈이 절이 되고 나서야 생각이 나는 건지 그게 너무 후회되고 마음이 아파. 이제는 할아버지 도움 없이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할머니는 이런 일이 꿈만 같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할아버지 부축을 받으면서 바닷가를 거닐며 조약돌도 주워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떻게든 몸 관리를 잘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잘 보살피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장년층을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개 직장에서 은퇴하여 연금을 받고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에서 노인 대접을 받는 것과 자신의 몸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개개인에 따라 몸의 나이는 제각기 다르다는 것인데요. 대다수 건강한 사람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체 발달의 최종 단계로 노화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노화를 맞은 우리는 피부와 근육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독소나 노폐물을 걸러내는 비뇨체계가 느려지며 위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고 호흡계는 산소를 적게 흡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는 2배로 힘들게 일하지만 75세 노인의 심장 기능은 30세 청년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부턴가
전과 달리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로감을 느끼게 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는 일도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몸이 빨리 피곤해진다는 느낌 말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노화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처음에 피로감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왔다가 이후 몸의 기능들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악력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노화가 일정 시간과 정도를 넘기면 우리는 장애를 맞고 그 장애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자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노화는 초기에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관리하지 않고 노화가 그대로 진행되어 신체의 기능 저하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그 마지노선을 70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빨리 늙는 습관, 즉 우리의 노화를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잘 움직이지 않는다. 마라톤을 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는 등 나이 들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기 넘치는 노인들이 있는 반면 40대와 50대부터 신생아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일컫는데요. 여기서 카우치 포테이토란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며 TV만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뻥튀기나 주전부리들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면 가뜩이나 시작된 노화의 불길에 부채질까지 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의 골격근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체질이 되고 부상과 질병에도 보다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어느 대학의 연구진이 64세 이상 여성 1,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가 8살이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과 당뇨병, 심장질환의 위험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활발하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적절한 운동만 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운동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둘째, 나쁜 자세.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 자신의 자세가 어떤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0대와 60대부터는 조그마한 자세의 삐뚤어짐도 치명적인 몸의 이상 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세들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다리꼬기와 양반다리, 팔자걸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는 몸에 익숙하여 당장은 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척추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중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 다리를 꼬는 사람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와 연결된 골반이 한쪽으로만 올라가 골반이 틀어지죠.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걷다 보면 치마가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흡연. 일리노이대 의대 연구팀은 미국 퇴역군인 70만 명을 대상으로 나이에 비해 일찍 늙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들의 노화나 사망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 흡연,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과음, 불면증, 사회적 소외감. 그런데 이 중 사람의 수명 단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항목은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연구진이 각각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5% 증가. 스트레스와 폭음, 나쁜 식습관, 수면 불량은 사망 위험률이 20% 증가한 반면 흡연은 무려 45% 증가로 노년의 건강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흡연이 위험한 것은 비단 호흡기 질환의 유발뿐만이 아니라 당뇨병과 심장병의 발생 위험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고.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냉정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실상입니다. 우리 노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장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하나의 장기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한 장기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모순된 결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학 전문가는 우리의 70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70대는 예전의 70대보다 더 젊어졌다. 하지만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라는 것이다. 몸은 노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시기인데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는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둔다면, 즉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리는 나이가 바로 70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몸과 머리를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나빠지는 건강에 떨어지는 의욕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식을 당해야만 할까요?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70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70대라 하더라도 심지어 80대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으로 치료하고 공격적으로 운동하며 공격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가 너무 급하게 치료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우울감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걸어보세요. 제가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매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 900원, 커피 3,800원, 점심 8,000원, 이것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건강 비용입니다. 그러니 주말이 되면 주머니에 13,000원만 가지고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생수병을 들고서 걷다 힘들면 쉬어가면서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 중 인간만큼 걷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물론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만약 크게 바쁜 일이 없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말에 반나절이라도 그저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백년 살아오느라 이곳저곳 삐걱거리는 우리 몸을 기름쳐서 한번 고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을 하세요. 올해 75살 한씨 할머니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아침이면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등교 도우미를 합니다. 눈에 익은 아이들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귀여운 아이들 보는 기쁨에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또래 노인들과 마을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곤 하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심심할 틈은 없습니다. 네 번째,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어보세요.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갉아먹는 최대 주범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 하지만 끊기가 싫어서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 담배 때문에 약 9.4개월의 건강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담배는 술보다 몇 배 더 위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 1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성냥으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일종의 멋이었고 낭만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공장소는 물론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그 시절 버스 하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의자 등받이마다 붙어 있던 공공 잿더리였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 잿더리에는 담뱃재와 꽁초가 수북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는 폐암 환자가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담배는 끊는 것이 좋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 열이면 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담배가 안 좋은 걸 누가 몰라서 이러냐고. 이걸 못 끊어서 피우지 쉽게 마음처럼 끊을 수 있다면 누가 피우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께서는 새해에 갑자기 떠오른 개인의 의지로만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주관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금연 제품도 지원받으시고 합숙치료도 병행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편안하게 금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5번째, 70대와 80대도 포기하긴 이르다. 노인병 학회가 국내외 논문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좋지 않은 70세에서 83세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계속할 경우 심장 및 폐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을 최소 36%에서 최대 52%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 전문가들은 100세 건강을 위해서는 70대 이후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체념할 경우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른바 신체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1차 노화를 넘어 자신이 늙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작되는 2차 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장 기력이 떨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장 느껴지는 통증 앞에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노나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나눔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나눔해 드릴 것은 뉴트리코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콘드로이친입니다. 뉴트리코어 콘드로이친은 찰갑상어 연골을 갈아서 만든 건강기능 식품으로 평소에 무릎 및 관절이 불편하셔서 관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평소에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저주파 마사지를 받거나 무릎에 부항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무릎과 관절의 통증이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오는지 잘 알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답니다. 그리고 매번 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물건이니만큼 이번에도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시중에 콘드로이친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식약처의 인증 여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콘드로이친이 좋다는 건 알아도 시중에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콘드로이친 제품이 많아서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해도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저희가 나눔해드리는 콘드로이친처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는 물건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하필 찰갑상어 연골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콘드로이친은 소와 상어 그리고 찰갑상어에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찰갑상어 연골이 가장 영양가 높은 콘드로이친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화학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노케스템 마크를 획득하고 흡수가 빠르도록 효소 처리까지 한 콘드로이친 제품은 그리 흔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뉴트리코어 콘드로이친 한 박스를 추첨을 통하여 총 2분께 무료 나눔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최소 5분에서 10분까지 나눔해 드릴 텐데 이번 제품은 단가가 너무 높아서 2분밖에 나눠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이 제품을 무료 나눔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노인나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신청한다고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후 저희 노인나라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니 잊지 말고 꼭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가족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도 여러 번 당부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빠르게 물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께도 특별한 혜택을 드릴 텐데요. 감사하게도 뉴트리코어 측에서 노인나라 구독자 한정 특가로 제품을 드리기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는 한 개당 가격이 9만 원대에서 할인가로 6만 9천 원에 드리던 것을 노인나라 구독자 분들께만 한 박스에 6만 500원에 해당하는 두 박스에 12만 1천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서 다들 힘드니 한 개당 할인가를 수차례 부탁드렸으나 뉴트리코어 측에서도 6만 9천 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너무 할인된 것인데 여기서 더 낮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대신 두 개를 사는 조건으로 특별히 책정해 주신 가격이랍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는 구독자분들과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뉴트리코어 콘드로이친 노인나라 구독자 전용 판매 페이지 링크를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어떤 노인이 신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다 갑자기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중년들은 대부분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뭉뚱그려 이야기하자면 늙음에 대한 불안 탓이겠죠. 왜냐하면 늙음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 연대가 느슨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우울하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스웨덴의 사회학자 랄스 토른스탐 교수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연구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초고령자들이 늙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충실을 꾀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생각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성이 낮아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의 본질을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지면 이 성향이 더욱 더 강해져서 70대까지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체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60대와 70대에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지만 85세 이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현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르니 몸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800명이 넘는 100세 노인들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많은 100세 노인들이 지금 매우 행복하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100세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즐거움이 있듯이 노인에게는 노인의 즐거움이 있다. 나는 나의 꿈을 실현해 왔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든 시도했고 노력했기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이다. 젊을 때에 비해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의미가 없다. 걱정거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00세 초고령자들이 바라본 우리의 노후는 우리 생각보다 그리 비참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후라는 실체보다 지레짐작으로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서 해커의 위험에 빠지다라는 명화를 따라 그려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실제로 미술 치료를 할 때 상담자들이 피상담자들에게 많이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나들이를 나온 여인이 치마를 움켜쥐고 다급히 물가에 뛰어온 듯합니다. 그 여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시냇물을 타고 흘러가는 양산이 보입니다. 물은 잔잔하고 얕아 보이지만 여인은 쉽게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빠지다라는 제목대로 여인이 위험에 빠졌다고 느끼기 쉽지만 정작 여인에겐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위험에 빠진 것은 양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 무슨 말장난이냐고 웃어넘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잠시만 더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여러 가지의 생활 국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또한 물론 들고 있던 양산을 물에 빠뜨리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머릿속이 새하얗게 물들 것입니다. 그것이 아끼는 물건이었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뒤에서 이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저 신사부는 여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또한 마지막으로 손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 집착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짐에 나의 노년에 대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삶을 놓아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노화를 늦추며 남은 여생을 즐기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남들과 세간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과감히 용기 내어 물에 뛰어들어 여러분들의 양산을 한번 건져 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